이틀 전 이 시간을 통해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도 아닌데 이 연준 내 매파적인 인사들이 갑자기 말을 줄이고 시장에서 사라졌다라는 점을 지적해드린 바 있습니다. 12월 CPI 결과를 미리 알았던 걸까요? 아니면 의식한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의 12월 CPI가 발표됐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컸죠. 크게 둔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특징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인플레를 악몽을 우려하느냐, 예. 아니면 인플레 완화에서 탈피하느냐 하는 것을 텍스 마이닝 기법으로 하면 이번에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낮게 나온 걸 계기로 해서 예. 이제는 악몽에서 탈피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투자 입장에서는 인플레 악몽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렇게 이렇게 전환점이 된 것은 이렇게 이번 주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좀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 하는 쪽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사실 내용은 우리 캐서분께서 다 이렇게 지적해서 증시라든가 특히 외환시장 측면에서 세 가지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월가 예상치보다도 더 떨어졌죠. 월가 예상치의 컨센서스는 6.6%인데 지금 나온 거는 6.5%에서 예. 인플레 샥이 아니라 인플레 서프라이즈에 해당된다. 증시적 측면에서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월별 지수이기 때문에 예. 이게 추세를 보는 거거든요. 3개월 이동 평균선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관점에서 자, 지금은 작년 6월에 9.1% 정점을 계기로 해서 예. 7월부터 둔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5개월 연속 이렇게 돼서 이제는 3개월 이동 평균선의 모습이 완전히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의미는 전월비 대비해서 공식적으로 물가가 전월비 대비인데요. 전월비 대비해서는 처음으로 하락세를 떴었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이게 2020년 5월 이후 코로나 직후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돌아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의 증시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지수는 사실 오늘 것처럼 이렇게 기대가 있을 때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가 예. 오늘 것처럼 소식이 딱 확인되면 차익 매물이 실현되죠. 그래서 예.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는 3대 지수가 대부분 다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의 미국 장세를 매크로 장세냐 종목 장세냐 해서 이 방송에서 논란이 있었던 거 생각하는데요. 예. 물가라는 지표는 매크로 장세죠. 매크로 그렇죠. 지표죠. 그 모습이 사실 12월 물가가 발표 직전에 그 모습이 월가의 최대 관심이 됐고 사실 종목 장세처럼 보이는 거는 기본적인 사항은 물가가 안정될 거로 기대하다니까 예. 물가에 민감한 업종들, 그다음에 금리에 민감한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이렇게 상승폭이 크죠. 근데 이게 원인이 물가 쪽이니까 매크로 장세를 봐야죠. 그런 측면이 사실 매크로 장세 측면에서 물가로 인해서 이번 주 내내 미국 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테슬라가 오늘도 이 머스크와 바이든 정부의 갈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마판은 좀 상승세로 돌아섰을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방송 원고를 만들 3시 반까지는 하락세의 모습이었거든요. 장마판에 조금 마감으로도 하락세를 돌아섰네요. 예, 마감으로는 상승인데요. 지금 시간외에서 시간에서 이게 시간에서군요. 마감으로는 아마 상승세를 조금 돌아섰는데 예. 시간에서는 또 거의 다시 예.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상승폭에 비해서 사실상은 지금 나스닥 선물도 지금 오름세를 보이는데요. 예. 테슬라는 여전히 부진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12월 소비자 물가를 해서 예. 더 큰 아픔이 온다. 12월에 주목해라 하는 쪽이 자꾸 이제 작년 4, 4분기부터 증시 분기가 안 되고 예. 1월 달도 1, 4분기가 넘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또 2월 달이 더 어렵다 이렇게 여기시는 고질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증시의 재분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2월 고용 통계 이후에 골디락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지금 시장에서는 골디락스 쪽에 무게를 더 두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이 골디락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 같고요. 네네. 오늘 또 다른 관심사가 아무래도 달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새 네. 102 초반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 어제 이렇게 지금 환율이 이렇게 얼마큼 빨리 떨어지냐면요. 예. 어제 이 방송을 아주 애청하시고 경제를 리드하시는 CO비전그룹의 김태욱 회장께서 이렇게 세미나에 갔더니
저기 막 한국경제 TV만 보면 환율이 지금 1230원대 이렇게 간 거를 다 알고 있는데 방송에 발표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슨 연구소 소장이 1,400원대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한국경제 TV를 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요. 예. 지금 외환시장에서는 그렇게 순간 이렇게 포착을 하지 못하면 예. 그와 같처럼 이렇게 김 회장님 것처럼 엊그제 1,400원, 40원대를 게을러 가지고 지금 환율이 1,230원대, 40원대 오는데 그 수준까지 얘기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만큼 외환시장이 지금 급변락을 벌이죠. 예. 그래서 오늘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2월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에 마감 지수로 보면 100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렇네요. 지금 중심 통화가 하루에 1% 가깝게 떨어지는 건 아주 폭락 수준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그 달러 인덱스가 마감 기준으로 100이 때는 우리가 일중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사실 1년 그래프를 본다면 작년 5월 말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도 인플레 안정을 반영해서 결과적으로 급락했죠. 예. 10년물 금리가 아마 정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3.4로에서 3.5도 내려갔습니다. 예. 3.4로 이렇게 떨어졌군요.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죠. 이것이 경기 침체냐 아니면 물가 안정이냐 하는 것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경기 침체보다는 물가 안정의 모습으로 해서 자 2년물도 지금 2.3% 떨어지고 그다음에 10년물도 3.5%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원인이 어떨까 하는 측면은 증시와 관련해서 예. 왜 골디락스가 나오느냐. 골디락스는 경기 침체가 되면 골디락스가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 침체 부분에 대한 완화되고 인플레가 잡히다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물론 1990년대보다는 좀 질이 좀 나쁘긴 하지만 그런 오랜만에 기대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오늘 달러가 양세되다 보니까 우리가 달러 가치와 그다음에 금가의 관계는 트레이드업 관계다. 인플레 해칭 자산으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물가가 안정됐으면 전통적으로 이론으로 보면 인플레 해칭 자산으로 금이 뭐냐. 물가가 안정됐으니까 원래로 보면 금값이 떨어져야죠. 예. 그런데 지금 인플레 해칭 자산으로 이론이 틀린다.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니까 트레이드업 관계에서 금이 지금 마침내 1,9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예. 이런 대목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비트코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7% 이상 이렇게 급등해서 7.5%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중 그래프도 그렇습니다는 저게 뭐냐 1,700달러에 갇혀 있었죠. 예. 그게 이제 토끼굴에 갇혀 있다. 한국 경제도 앞으로 저성장 국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걸 토끼굴이다 해서 한국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는 그럼 뭐 미국 경제를 얘기할 때는 소프트 패치가 아니라 라지 패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예. 이게 레이 서머스 교수가 얘기하는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그동안 1,700달러에 갇혀 있었죠. 여기서 지금 7% 이상 급등해서 지금 상태에서 비트코인도 물가 안정에 따라서 결국 디지털금이라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져야죠. 물가 예. 안정됐으니까.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른 것도 뉴노멀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그 달러 가치 약세라든가 금값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거 반영하면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최근에 사실 환율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NDF 환율을 한번 보면 NDF 환율은 좀 지금의 물가 안정세를 잘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오늘 1,230원대로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그 국내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에 붕괴되느냐 하는 지금 1,240원입니다는 저게 1,230원대로 들어오느냐 이게 관심이 될 거 이렇게 보이고요. 최근에 그 국내 증시에서 보면 대형주 위주로 가죠. 왜냐하면 미국 자본이 한차를 겨냥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니까 예. 겨냥해서 하는데요. 지금 어제도 이렇게 우리 정 PD께서 보여주신 대로 미국인들이 코스피에 4,800억 달러가 이렇게 억 원어치 이렇게 사면서 코스피가 어려운 가운데도 연체 급등대에서 차익 매물이 실현돼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올랐습니다는 오늘도 이 모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이 연초 들어서 중국 주식보다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발표에 따라 가장 좀 무한한 사람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매파적인 인사들, 블러드 총재도 그렇고요. 말이 굉장히 적어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이틀 전에는 예.
과거 인플레가 이렇게 수치가 발표될 때는 매파 인사들이 들끓었죠. 예, 그렇죠. 앞다퉈 들끓었죠. 근데 이번에 이틀 전에서부터 사실 이틀 전에 방송에서는 예. 매파 인사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12월 이후에 피벗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을 했던 블러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창피를 당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 홍앵커랑 이혜은 캐스터께서 해주셨습니다는 블러드 청재 입장이 오늘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완전히 변했죠. 예, 그렇죠. 뭐 오른 방향으로 간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연준 인사입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연준 인사가 이런 쪽에 아주 순간적으로 바꿔버리는데요. 이게 사실 이틀 전에 방송했던 내용들과 이게 비슷한 시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선 12월 물가가 이렇게 안정세를 보이다 보니까 매파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쥐구멍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죠. 이런 상태에서 사실 블러드 청재 이제 뭐 인계 다 있죠. 이제 올해 말에 예. 이달 말에 있는 첫 회의에는 이 블러드 청재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멤버들이 보드 멤버라 하는데요. 탈락되죠. 그래서 작년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렇게 주도했던 여기 로레타라든가 에스터 조지, 캔사시티 이런 사람들이 다 물러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오늘 사실상 여러 가지 리치몬드라든가 하는 그 총재들인가 예. 이런 사람들이 작년에 강한 매파 속에 사실 묻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12월 물가가 이게 안정세로 나오니까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기억나십니까? 필라델피아.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온건파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득세해가지고 딱 예, 해서 그렇죠. 발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리를 0.25% 올리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얘기 전해드렸죠. 예. 이런 쪽에 이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비둘기파라든가 온건파 얘기는 많이 들으실 거다. 왜냐하면 사람이 습적으로 늘어난다. 예. 그래서 이달 말에 열린 올해 첫 연준의 보드 멤버 중에서 눈이 말씀드리는 오스틴 굴스비라든가 그다음에 패트릭 하커라든가 로리 로건 같은 이렇게 비둘기파들이 올해 대거에 들어가고 통화정책의 부의장을 담당하는 브레이너 이사의 입김이 상당히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가 안정만 되면 이런 비둘기파 얘기들이 작년과 달리 강한 매파가 발언이 증시에 부담이 됐습니다는 비둘기파 발언들이 증시에 사실 이렇게 긍정적 재료로 형성되면서 증시 재붕괴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골드락스 이런 쪽에 1990년대 후반보다는 좀 약하지만 골드락스 좀 낙관론에 대한 힘이 실릴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돌아서는 인사들도 많고 또 최근 들어서 0.25%포인트가 적절하다 이렇게 계속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페드의 금리 인상 효과가 드디어 좀 시장에 나타나는 겁니까? 네, 오늘도 이제 월가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각도죠. 예. 물가가 안정되니까 블러드 청재는 어떠냐? 엊그제까지 금리 인상 효과가 나중에 나타나지 않고 예. 물가가 계속해서 오니까 금리를 더 빨리 올려야 된다는데 오늘 블러드 청재가 뭐 했습니까? 페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쪽이죠. 예. 그래서 본인들이 잘 추진했다는 얘기입니다. 엊그제 얘기는 다르죠. 그래서 태도 변화를 보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작년 3월 이후에 2020년 5월 인플레 샤크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이다 이 시작에서 해서 인플레를 방치했던 사람들이 예. 작년 3월에 물가가 사실 그 인플레 타겟팅 2%에 대비해서 3배, 4배로 되니까 화들짝 올린 거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1980년대 볼커 의장 방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와 물가라는 양측 국면의 트레이드 관계가 있을 땐 페드 입장에서 어느 쪽에 가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볼커는 물가 안정 쪽에 초점을 맞춰서 금리를 세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금리를 매번 회의 때마다 0.25, 0.5, 0.75 이렇게 올린 갤러핑을 올린 데에는 볼커 방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물가가 안정되니까 강한 매파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뭐냐? 봐라, 내가 금리 인상을 추진했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가서 블러드 청재가 사실 오늘 태도를 변하고 있는데요. 예. 아시겠습니다는 아까 서상현 본부장께서도 사실 물가가 안정되는 내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는 주로 공급 측입니다. 그런데 볼커에 의한 인플레 방식은 케인스연의 총수요, 경기가 과열돼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잡는 방식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물가가 안정되는 건 공급 측 요인에 그렇죠. 가솔린 가격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부 안정이 돼가지고 공급 측이 안정돼가지고 사실 물가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페드가 뒤늦게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비판 문제를 의식해서 지금 금리를 올려서 금리를 빨리 올린 것도 결국 경제 주체에 대응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폭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당신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하는 쪽에 이중으로 몰려있던 시각에서 물가가 안정되니까 봐라 우리가 잘했지 않느냐. 그러나 이번에 물가가 안정되는 건 공급 측이기 때문에 페드의 금리 인상 효과라 보기에는 어렵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드의 금리 인상 효과보다는 이 공급 사이드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렇게 인플레가 낮아지는 거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페드의 효과가 아니라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오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연초에 첫 올해 경제 전망하면서 페드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최대 관심이니까 예. 금리 인하 얘기에 대해서 베팅한다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오늘 12월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에 베팅한다 하는 얘기가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라는 것은 지금의 물가가 잡히는 게 빨리 잡히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물가가 8%대, 7.5% 이렇게 해서 8%대, 9%대,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9%대에서 8%대, 7%대, 지금 6%대 빨리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리 하락 속도, 인플레 하락 속도가 빨리 잡히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에 남은 게 뭐냐? 지금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이게 9.1%에서 7월 이후에는 8%대 잡히다가 작년 10월에는 7% 잡히고 이번에 12월 달은 2개월 만에 6%대로 들어와 있는데요. 예.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대부분 다 물가 구성 내역이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는 앞으로 지금 뭐냐면 집값 하락세, 주거비 안정 문제가 아직 여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이번에는 물가가 확 떨어질 때 버팀목의 역할을 했습니다는 2월에 발표되는 올해 1월 수치부터는 이게 본격적으로 집값 하락세를 주거비 안정 문제가 반영될 거로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부분이 반영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물가 안정 여부는 누누이 말씀드린 오늘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는 서비스 분야가 오버 디맨드 상태이기 때문에 초과 인력 수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분야의 임금의 상승률이 아직 둔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문제가 차단되느냐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머지 제조업 분야는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 상승률이 작년에 6.5% 정점을 찍은 후에 12월 달에 4.6% 둔화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2월부터 반영하면 물가가 안정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거비도 안정되지 않느냐. 근데 서비스 분야에 남아있는 임금 상승률 둔화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은 제조업의 중시 정책이 다시 부활 정책을 치르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의 물가 임금 상승이 둔화되면 결국은 후행 지표긴 하지만 서비스 분야의 임금 상승률 둔화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상태에서 12월 물가가 일부의 증시 재분결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사실 쉬악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지금은 서프라이스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월가에서 보면 조심스럽게 시기적으로 보면 올해 잭슨홀 미팅이라든가 잭슨홀 미팅 회의 결과를 반영하는 9월 달 정도에는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이런 시각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CPI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는데 연준의 최대 고민이죠. 트릴레마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겠습니까? 네, 금리 인상 국면에서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이렇게 많이 됐죠. 그렇죠. 근데 물가가 사실 쉽게 잡히지 않았었죠. 그래서 경기와 금리와 물가 간의 세 가지의 트랩 관계를 트릴레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민이 이제 이번에 12월 물가가 안정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풀리죠. 그래서 시청자분이 가장 또 주식투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피벗은 이제는 확실하게 추진한다. 12월 달에 피벗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사실 파월 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페드의 매파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피벗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사실 부정적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 근거는 많이 약화됐다. 그래서 1월 말에 있는 그 부분에서 0.5냐 0.25냐 해서 12월 물가가 안정되자마자 0.25로 거의 굳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 이달 말 열릴 올해 첫 페드 회의를 말씀하셨는데 2월 달이 아니라 사실상 1월 말이 맞죠? 1월 네네. 말인데 이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네, 자꾸 시청자분께서 우리가 1월 말이다 하면 2월로 이렇게 자꾸 예. 정정해달라 얘기하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1월 말에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양일간 첫 회의이기 때문에 이틀간 열리거든요. 예. 이걸 한국 시간으로 이게 페드 회의가 결과가 발표되는 게 2월 2일 목요일 아침이다 보니까 우리 기자분들이 2월 달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페드 회의는 1월 말서부터 진행된다. 그리고 첫 회의는 2월 달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열리는 거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그런 것은 자꾸 논란이 되기 때문에 방송에서 옳게 얘기했는데 자꾸 일부 언론에 틀린 것을 가지고 자꾸 왜 1월 달이냐 하는데 첫 회의는 1월 달에 열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0.25% 굳어지는 양상이죠. 예. 근데 이제 가장 관심은 지금은 12월 달 소비자 물가 발표된 이후에 1월 달에 금리는 0.5냐 0.2, 0.1로 굳어졌습니다. 이건 관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낫프로트 상에 1월 달에 낫프로트 점도표 상에 최고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 그동안은 작년 3월 이후에 자 분기별로 발표되는 낫프로트에서는 최고 금리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증시 부담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금리가 상향 조정에 중단되지 않겠느냐, 경우에 따라서 하향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증시적인 측면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이후부터 최고 금리가 계속해서 올려왔는데요. 이번에는 전환점이 된다. 이 여부가 지금 월가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점을 증시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블러드 총재 같은 인사들이 빠지게 되면은 당연히 최고 금리가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낮아지죠? 네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최고 금리가 낮아진다면은 올해 남은 이 페드의 금리 인상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물론 이제 1월달에 점도표가 나와서 예.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는 결국 12월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안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올해 세 단계 페드의 통화 정책에서 본 연초에 말씀드린 세 단계 가능성이 거의 굳어지는 양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3월달까지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겠죠. 물론 금리 인상폭은 0.5 12월 달에 0.25로 줄어든다. 그래서 이 자체는 넓은 의미의 피벗에 해당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피벗은 뭐냐?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서는 거죠. 또 한다 거기 보면 긴축에서 중단을 하는 거죠. 중단 시점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역시 4월에 통화정책의 핵심 잣대인 PC 물가와 그다음에 미국의 최고 금리 간의 교차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이 굉장히 중시될 거로 보이는데요. 예. 만약에 교차가 된다면 핵심 자체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상승률과 그다음에 최고 금리 간의 사실 그 5%에서 교차가 된다면 5월 회의서부터는 작년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렸었던 이때 1년 만에 금리 인상이 중단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물가의 안정 속도를 이렇게 본다면 별도의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올해의 사실상 테러리스크에 해당되는 우크라이나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 전쟁이 사실 대만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는다면 예. 사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올해 그 여름철에 있는 8월 때는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국면이 사실상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되고요. 내년에 대선에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경기 부양 문제가 본격적으로 얘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12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나온 걸 계기로 해서 월가에서는 자 증시 재붕괴보다는 2월 달에 무슨 사람들이 증시 재붕괴 한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위기론 야구 나오고 있는데요. 예. 증시 재붕괴보다는 골드락스에 베팅하는 시각이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 쪽에 베팅하는 시각이다. 그래서 투자자는 항상 미래에 대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에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미래에 대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쪽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증시에 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이런 방송에 나와서 객관적 사실은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실 필요가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붕괴 또 다른 위기가 온다 계속해서 끌어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작은 받치자매에 따라서 자기 개인적인 측면에서 예측을 맞추려고 자꾸 끌어가는 분위기들이 또 유튜브에서 부정적 용어에 대한 클릭수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거 개인적 광고 수익률에 의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전체가 희생을 당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경제를 생각해서 좀 이렇게 증시 자체 지표에서 나오는 것만 객관적으로만 읽어달라는 것을 꼭 좀 말씀드려요. 객관적으로. 예. 객관적으로만 읽어달라. 더 이상 부탁은 안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만 읽어달라. 객관적으로 읽어달라. 꼭 좀 부탁. 이게 몇 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우리 국민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걷다 가슴에 뭘 치는 이런 것은 허실 말기를 우리가 뭐 오늘 연초부터 주최해서 했습니다. 김태엽 예.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경제 원로 해당되는 분이 참 경제는 쉽니다. 주식은 쉽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는 많은 교훈을 던지는 이런 대목이 아닌가.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예. 당국자 입장에서 그런 것을 좀 경제 원로들이 받쳐주는 한국 경제 어려울 때 받쳐주는 그런 사람들의 시각을 꼭 좀 정책에 반영돼 주실 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금통위를 열립니다는 금감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어느 정부에 태어났다 하는 임명됐다는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경제를 좀 객관적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 지금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 어렵습니다. 물가도 감안해야 되고 이들고 개청이 돼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는 금통위원회 입장에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제일 목표지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경기도 안정되고 소득도 안정되고 고용도 안정되고 그다음에 물가도 다 안정돼야 됩니다. 예. 그걸 꼭 좀 감안해서 오늘 첫 이렇게 금통위에 좀 좋은 결과를 내주시면 꼭 좀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증시 분위기가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 증시의 골디락스 장세가 펼쳐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